아동기 행동장애 제10장 언어빗 학습장애 3. 언어장애 언어장애의 연구와 치료는 학습장애의 연구와 치료와는 독립적인 측면도 있고 통합적인 측면도 있다. 역사적으로 언어장애는 뇌 손상이나 뇌 기능 장애로 인한 언어 상실을 의미하는 실어증을 가리킨다. 아동의 발달장애에는 실어증이라는 용어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발달 실어증, 발달 부전 실어증이라는 용어가 대신 사용되었다. 미국과 다른 여러 곳에서 이보다 더 많이 쓰이는 용어는 특정 언어장애 혹은 특정 언어 손상이다. 이 책에서는 이 용어들을 혼용할 것이며 언어장애라는 용어도 사용할 것이다. 언어장애를 이해하기 위한 틀을 제시하기 위해 정상적 언어 발달의 개관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겠다. 1. 정상적 언어 발달. 흔히 알고 있듯이 언어는 소리에 기초한 의사소통 체계로서 단어와 문장을 조합하여 경험을 표상하고 의미를 전달한다. 다시 말해 언어는 말로 할 수도 있고 글로 쓸 수도 있다. 표 10-1은 말로 하는 언어와 글로 쓰는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터득해야만 하는 언어의 기본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다. 표 10-1 언어의 기본 요소, 의문론, 언어의 소리 그리고 소리를 조합하는 규칙, 형태론, 접두사와 접미사를 사용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등 단어를 형성, 통사론, 단어를 구와 문장으로 조직, 의미론, 언어의 의미, 화용론, 언어를 사회적 맥락에서 사용. 의문론은 언어의 기본적인 소리와 관련된 것이다. 영어는 40개 이상의 기초적인 소리 또는 음소를 가지고 있다. 영어는 26개의 알파벳 글자에 의해 글로 쓰여지는데 문자 소라 불리는 이 글자들 또는 이 글자들의 조합은 음소와 대응한다. 즉 읽기나 쓰기는 음소와 문자소의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물론 글자들이 조합되어 단어를 형성한다. 형태로는 단어의 형성과 관련된 것이고 통사로는 단어를 구와 문장으로 조직하는 것을 가리킨다. 형태론과 통사로는 언어를 조직하는 규칙 체계인 문법의 일부이다. 언어의 규칙은 의미론이라 불리는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촉진한다. 끝으로 화용론은 사회적 맥락에서의 언어 사용이다. 즉 말을 할 때에는 상대방과 번갈아가며 하는 것이라든지 언제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를 판단하는 것과 같은 언어의 사회적 규칙에 관한 것이다. 언어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덧붙여 살펴볼 것은 수용과 표현이다. 언어의 수용은 다른 사람이 전달한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고 표현은 언어를 산출하는 것, 즉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외국어를 배우려고 애써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수용이 표현보다 발달상 더 일찍 습득된다. 아기들은 보통 언어를 들을 준비가 된 상태로 세상에 나온다.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아기의 놀라운 능력은 생후 첫 몇 해 동안 발달 이정표를 순차적으로 거치며 빠른 속도로 발달한다. 놀랍게도 아기들은 생후 첫 해에 모국어에 속하지 않은 소리를 구별하고 생성할 수 있으며 이 능력은 점차 모국어의 소리들로 좁혀진다. 다시 말해 아기는 말소리를 처리하는 일반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며 이 능력은 경험을 통해 제한되고 정교해진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첫 돌이 되면 몇 개의 단어를 말할 수 있다. 어떤 말소리는 다른 것에 비해 발음하기가 더 어려우며 발음에는 개인차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아기들은 이 시기 이전부터 이미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2세 무렵이면 대부분의 아동은 한 단어를 말하다가 두 단어를 말하게 되고 의미 있는 구나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을 연이어 말하게 된다. 어휘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말의 여러 부분들이 습득되며 단어를 배열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이해력도 높아져서 3세 된 아이의 부모들은 아이와 얘기할 때 아이가 더 이상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사실 말을 할 수 없음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용어인 유아기는 보통 2세의 끝이 나는 것으로 간주된다. 발달에 따라 빠른 속도로 진보가 이루어지며 아이들은 화용론까지 습득하게 된다. 7세가 되면 언어의 기초를 대부분 습득하지만 언어 발달은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도 지속된다. 생후 초기의 언어빗 의사소통 습득. 출생에서 6개월, 수용, 갑작스런 소리에 반응한다, 목소리를 듣고 진정된다, 소리가 나는 위치를 파악한다, 이름과 안녕 같은 단어들을 알아듣는다, 표현, 운다, 옹알이를 하고 웃는다, 목소리로 놀이하기 시작한다,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한다, 목소리로 실험을 한다. 6에서 12개월, 수용, 안 돼 하면 하던 행동을 멈춘다, 안기려고 팔을 쳐든다, 간단한 지시에 복종한다, 간단한 말을 알아듣는다. 표현, 자기 문화의 언어에 해당하는 소리를 낸다.
모음 소리를 조합한다. 성인의 소리를 흉내낸다. 첫 단어를 말한다. 12에서 18개월. 수용, 연속된 두 가지 명령을 수행한다. 새로운 단어를 이해한다. 자장가에 귀를 기울인다. 표현, 10개의 단어를 사용한다. 물체를 명명하면서 요구한다. 소리를 연결시켜 문장처럼 이해하지게 만든다. 18에서 24개월. 많은 소리를 알아듣는다. 보여줘, 같은 행위 단어를 이해한다. 표현, 짧은 문장을 사용한다. 대명사를 사용한다. 운율의 마지막 단어를 따라 말한다. 24에서 36개월. 수용, in, on, under를 사용한 명령을 따른다. 한 발화에 주어진 세 가지 명령을 따른다. 표현, 소유격, 명사와 동사를 결합하여 사용한다. 어머니가 아이의 말을 90% 이해한다. 36에서 48개월. 수용, 다른 사람이 주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의사소통의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표현, 접속사나 조동사 같은 점점 복잡한 언어 형태를 사용한다. 2. 장애의 분류. 언어 발달의 간단한 개감만 살펴보아도 손상이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의문론, 통사론, 의미론 등 어디에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장애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언어 장애를 하위 집단으로 분류하려는 시도는 지금까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흔히 표현이나 수행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과 수용이나 이해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구분한다. DSM-4는 의사소통 장애의 범주에 이 책의 논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세 가지 장애를 포함하고 있다. 또 하나의 범주는 말더듬이로 이것은 말의 유창성에 장애가 생긴 것이다. 표 10-3은 음성학적 장애, 표현성 장애, 혼재 수용 표현성 장애의 진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아이가 자신의 나이와 지역의 적절한 말소리를 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음성학적 장애라는 진단을 내리게 된다. 표현성 장애나 혼재, 수용 표현성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개인용 언어 검사와 지능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표현성 장애는 말의 산출이 비언어적 지능과 언어 수용보다 뒤떨어질 때만 존재한다. 혼재 수용, 표현성 장애 범주는 대개의 경우 수용의 문제는 따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언어의 수용과 산출이 둘 다 아동의 비언어적 지능을 밑돌 때 이 장애로 진단을 내린다. 모든 사례에서 언어 손상은 일상생활의 기능을 방해할 정도로 심한 상태여야 한다. 나아가 그러한 손상이 정신지체나 감각, 운동 결함 또는 불충분한 환경 자극에 의해 설명될 수 없어야 한다. 표 10-3 세 가지의 의사소통 장애에 대한 DSM-4의 진단 기준. 음성학적 장애. 1. 나이와 지역 말투에 적합한 말소리를 구사하지 못한다. 2. 대체와 생략의 사용. 표현성 장애. 1. 표현성 언어의 표준화 검사 점수가 비언어적 지능과 수용성 언어의 점수에 비해 현저히 낮다. 수용 표현성 장애. 1. 수용성 언어와 표현성 언어의 표준화 검사 점수가 비언어성 지적 능력의 점수에 비해 현저히 낮다. 공통적인 것. 2. 장애가 학업이나 직업의 성취 또는 사회적 의사소통을 방해한다. 3. 정신지체, 언어운동성 결함이나 감각성 결함 또는 환경적 박탈이 있다면 언어장애는 통상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동반되는 정도를 초과해서 심한 정도로 나타난다. 3. 임상적 기술. 음성학적 장애는 말소리를 잘못 산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은 옳지 못한 말소리를 산출하거나 어려운 소리를 더 쉬운 소리로 대체하거나 소리를 생략한다. 대부분의 아동이 언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발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진단에서는 발달 기준이 대단히 중요하다.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말소리를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하거나 발음하지 못하는 문제와 언어의 소리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는 별개의 것이다. 후자는 한 단어 내에 있는 여러 소리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운을 완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언어 발달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사실 다른 문제는 없고 단순히 발음 오류만 있는 아동들은 치료를 하면 증상이 개선되기는 하지만 일부 정의에 의하여 특정 언어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표현성 언어장애는 단어, 어휘, 문법 등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한 말의 산출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표현에 문제가 있는 아동은 말의 양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극단적으로 짧고 간단한 문장으로 말하곤 한다. 어휘가 부족하고 복수 등의 단어 형태에 문제가 있으며 문장의 주요 부분이 누락되기도 하고 단어 순서를 이상하게 쓰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말을 이해하고 또 연령에 적합한 개념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타인의 의사소통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할 수가 있다.
이런 특징들의 표현성 언어 장애가 있는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5세 아동 제니퍼의 다음과 같은 묘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어느 날 제니퍼는 친구인 사라와 함께 놀고 있었는데 두 아이는 각자 자기 인형에게 빨간 모자 아가씨 이야기를 해주었다. 사라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빨간 모자는 음식 바구니를 가지고 몸이 편찮으신 할머니에게 가고 있었어. 나쁜 늑대가 숲에서 빨간 모자를 불러세웠지. 늑대는 빨간 모자한테서 바구니를 뺏으려 했지만 빨간 모자는 그걸 늑대에게 주지 않았어. 반면에 제니퍼의 이야기는 언어 표현상의 문제를 보여준다. 모자는 할머니 집에 갔어. 음식을 가지고 나쁜 늑대가 침대에 있어. 모자는 할머니 귀가 커요 하고 말했어. 네 말을 들으려고. 얘야, 할머니 눈이 커요? 널 보려고. 얘야, 할머니 입이 커요? 널 잡아먹으려고. 제니퍼의 이야기는 짧고 불안정한 문장, 단순한 문장 구조, 문법적 기능어와 어미의 누라, 문장 형태의 문제, 잘못된 대명사, 사용 등 표현성 언어장애 아동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러나 언어적 반응을 할 필요가 없는 방법에 의해 검사해보면 제니퍼가 빨간 모자 이야기의 내용과 줄거리를 사람만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제니퍼는 또 유치원 교실에서 여러 단계에 걸친 교사의 언어적 지시를 따르는 등 충분한 이해력을 보여주었다. 수용 표현성 언어장애는 타인의 의사소통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개개의 단어들, 구, 문장, 한 단어가 갖는 여러 의미 혹은 과거 시제 등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동은 말에 반응하지 못하거나 귀머거리처럼 보이거나 다른 사람의 말에 부적절하게 반응하거나 텔레비전에 흥미를 보이지 않곤 한다. 이와 함께 언어 표현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 장애의 핵심적인 것은 아니지만 발음에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수용 표현성 언어 장애가 일반적으로 가장 심한 언어적 손상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5세 소년 트랭의 묘사는 수용 표현성 장애를 잘 보여준다. 이 소년은 언어와 영어와 베트남어 둘 다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부모 형제와 함께 살았다. 그는 두 가지 언어의 발달이 모두 형제들보다 훨씬 느렸으며 유치원에서 평가한 바 영어의 수용과 표현에 손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랭은 대상, 행위,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조금밖에 알지 못한다. 수업 시간에 지시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시간과 공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들어가는 지시의 경우에 그러하다. 다른 아이들이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종종 대화가 끊어지곤 한다. 그 결과 아이들은 그와 같이 놀고 싶어 하지 않았으며 같은 반의 대부분 아이들이 그를 무시했다. 아이들과 많이 어울리지 않다 보니 워낙 취약한 언어 기술을 향상시키고 연습할 기회가 더욱 줄어들었다. 베트남어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추가로 평가를 실시한 바 트랭은 베트남어의 경우에도 영어와 비슷하게 수용성 및 표현성 언어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언어적 기술은 대체로 연령에 적절한 편이었다. 작은 플라스틱 블록으로 정교한 건물과 탈 것들을 손쉽게 만들었고 복잡한 퍼즐도 잘 맞추었으며 숫자 문제, 개념 문제 또는 유추 문제들도 비언어적으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풀었다. 어떤 종류의 언어장애이든지 특정한 문제가 나타나는 형태와 그 심각성에서 아동들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문법과 발음에 경미한 문제가 있는 아동과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동의 차이를 상상해보라. 또 한 가지 살펴볼 문제는 특정 언어장애가 정상 발달이 지연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정상 언어와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이다. 언어장애에서는 발달이 대체로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지연된다는 말은 아동이 궁극적으로 목적지에 도달할 것임을 암시한다. 일부 예외가 있긴 하지만 언어 손상이 있는 아동들은 뒤늦게 발달하기 시작하고 또 느린 속도로 발달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뒤처지게 되며 도저히 따라잡지 못한다. 언어 능력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 표 10-4 언어장애 기술, 장애 유형, 음성학적, 출현 시기, 심한 사례는 3세경, 그 밖의 경우에는 6세경에 나타남, 결함. 나이에 적합한 말소리를 사용하지 못함, 어떤 소리는 생략하고 어떤 소리는 다른 소리로 대체함. 표현성, 출현 시기, 통상적으로 3세경, 심하지 않을 경우는 청소년 후기가 되어서야 나타남, 결함, 어휘 제한, 잘못된 어휘, 짧은 문장, 단순하거나 틀린 문법, 이상한 어순 등 말 표현에 손상이 있음. 수용 표현성, 출현 시기, 통상적으로 4세 이전, 심하지 않은 경우는 7세 또는 그 이후에 나타남.
결함, 언어 이해에 손상이 있음, 정도가 가벼운 사례에서는 특정한 종류의 단어 또는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정도가 심한 사례에서는 기본적 어휘와 간단한 문장을 이해하지 못함, 그 밖에도 표현성 언어 결함이 있음. 4. 유병률과 발달 과정. 1. 유병률. 특정 언어장애의 유병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내기는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정의, 평가 도구, 그리고 다른 요인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학령기 아동의 전체 유병률은 대략 5에서 7%로 추정된다. 그러나 유병률은 연령과 장애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중간 정도에서 심한 정도의 음성학적 장애는 6에서 7세 아동의 2%가량이 나타내며 가벼운 장애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훨씬 더 높다. 그러나 이 장애는 아동기 동안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청소년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표현성 장애는 학령 전 아동의 10에서 15%가 보이지만 학령기 아동은 3에서 7% 많이 보인다. 전반적으로 표현성 장애가 수용 표현성 장애보다 더 많이 일어난다. 남아가 여아보다 특정 언어 장애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남아의 비율이 높은 것은 남아가 주의를 끄는 다른 행동 문제들을 언어 장애와 함께 보이는 경향이 높은 데서 비롯된 편견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아동들은 높은 유병률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아이들이 표준화 평가 도구에서 사용하는 표준 영어가 아닌 사투리를 사용하는 경우 장애의 확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2. 발달 과정. 언어장애는 보통 학년 전기에 나타나지만 장애의 확인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달려있다. 가벼운 문제는 학교 공부가 언어장애에 큰 부담을 주기 전에는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 언어 이해의 경우에 그럴 가능성이 특히 높은데 그 이유는 언어 표현상의 문제를 관찰하는 것보다 아동이 무엇을 이해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여러 연령대의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회고 연구와 추정 연구를 보면 언어 능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향상되어 정상 범주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동들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문제를 겪는다. 언어장애는 그 유형에 따라 위험 발생률에 위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화이트 허스트와 피첼의 좋은 문제만 있는 아동은 나중에 언어 손상을 일으킬 위험이 가장 낮고 표현성 장애가 있는 아동은 위험이 중간 정도이며 수용 표현성 장애가 있는 아동은 위험이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위계는 다른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다. 수용 표현성 장애가 있는 많은 아동들은 정상적인 언어를 발달시키지 못한다. 한 추정 연구는 그런 장애가 있는 7, 8세 소년들의 언어 능력을 성인 초기에 조사하였다. 이들의 20%는 언어 이해 수준이 10세 아동의 수준에 못 미쳤으며 약 25%는 표현 기술이 10세보다 뒤떨어졌다. 전체적으로 이 젊은 남성들은 대화를 지속하지 못하거나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을 자발적으로 보고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 손상이 있었다. 특정 언어장애의 문제는 읽기장애와 학업 성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장애는 학업 성취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이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유급되는 경우가 많고 상급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는 드물다. 아울러 특정 언어장애는 심리사회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이 주제는 이 장애 후반부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5. 기저의 심리적 결함. 특정 언어장애가 있는 아동은 다양한 지각적, 인지적 결함을 나타낸다. 이 가운데 어떤 것이 각종 손상을 가져오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한 결함을 논의할 때 인지적 정보 처리의 개념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여러 종류의 모델이 있는데 대부분이 구조, 조절 및 집행 기능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구조적 요소로는 감각 등록기, 작업 단기 기억, 그리고 장기 기억이 있다. 감각 등록기에 들어온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 그리고 여타 유형의 정보는 작업 단기 기억으로 신속히 전달되어 여기에 짧은 시간 동안 머무르며 조작되고 그 이후 장기 기억으로 전달될 수 있다. 작업 기억은 장기 기억과 결속하여 작용하는데 장기 기억은 다양한 난이도에 의해 정보를 인출해낼 수 있는 영구적이고 역동적인 저장고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 처리 체계를 통제하는 요소로는 주의가 있으며 또 장기 기억의 정보를 저장하고 나중에 이 정보의 인출을 촉진하기 위해 작업 기억에서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효과적인 전략에는 정보를 정교화하고 몇 개의 범주로 묶어주는 것이 있다. 앞서 여러 장에서 지적했듯이 인지적 정보 처리의 집행 기능은 상황에 따라 전략을 선택하고 감찰하고 평가하고 수정하는 일을 한다. 상위인지도 집행 기능의 일부라 할 수 있다. 즉 상위인지는 자기 자신의 정보 처리에 대한 이해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보 처리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글로 쓰여진 정보를 소리내어 말하는 것은 그 정보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 사람은 이 기술을 이용하여 기억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보 처리에 다양한 요소 또는 다양한 수준의 결함이 있을 때 언어 장애가 나타나는 것으로 제한되었다. 일반적인 가설은 인지적 정보 처리가 정상에 비해 전반적으로 느리게 이루어짐으로써 언어 학습과 수행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특정 언어 장애가 있는 아동들은 언어 과제뿐만 아니라 운동 과제 같은 다른 과제들도 느리게 수행한다는 사실이 이 제한을 뒷받침한다. 또 다른 가설은 빨리 또는 짧게 제시되는 소리의 처리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세부 사항에 대한 지각은 짧게 지속되는 소리를 단어로 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재빨리 흘러가는 이러한 단서들을 붙잡지 못하는 아동은 언어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탈날의 과 동료들은 소리가 제시되는 시간과 순서를 다양하게 조절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언어장애 아동들이 그러한 처리에 결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언어 손상이 있는 아동은 말에 들어있는 대단히 빠른 소리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더욱이 적절한 훈련을 하면 말과 언어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하나의 제안은 소리의 처리에 관여하는 작업 기억 또는 단기 기억에 결함이 있다고 상정한다. 배드 딜레이에 의하면 작업 기억은 언어와 관련된 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의문고리라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 요소의 작용은 일련의 단어 또는 비단어를 소리내어 말하고 상대방이 곧바로 이것을 따라 말하게 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뒤따라 말하는 자극의 수가 음성 단기 기억의 측정치이다.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아동의 경우 음성 기억이 어휘 및 언어 산출 능력의 습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언어 장애가 있는 아동들은 음성 단기 기억이 대단히 빈약하다. 이들은 다른 아동들과 언어 능력은 비슷한 때에도 음성 단기 기억에 큰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언어의 기저에 있는 과정, 그리고 언어 장애에서 문제가 생긴 과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언어 손상의 이질성으로 볼 때 여러 중요한 결함이 결부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